아니, 저 개인적으로 서정진 네. 회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예, 이분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을 못 지킨 게 되게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 그러면 뭐 구라정진? 어? 구라정진으로 우리 부르고 시작합니까? 그래도 근데 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서정진의 은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서정진의 활동 중단. 서정진은 케이팝 가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연예인인가요? 그렇죠. 일정 기간 활동하고 활동 중단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그냥 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K 백신 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백신의 역사를 바꾸겠다. 그 나와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백신 기다리고 있다가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랑 이거 뒤늦게 막 들어와가지고 껍지고 욕 먹어가면서 그거 막 몇백만 도즈 간신히 웃돈 주고 사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뭔가 숫자도 전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멘텀 종목과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아니, 가져야 될 것 서정진이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전 인정을 합니다. 네. 아, 지금 거의 뭐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네. 바이오가 살아야 국장이 산다. 경제만담 출발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희망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제만담에서는 국장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형진 국장,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얘기한 안녕하십니까? 국장이 이영진 국장의 그 국장입니까? 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바이오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이 영상 녹화가 안 되는 걸까요? 아, 바이오가 살아야 네. 대한민국 증시가 산다. 네, 개미들의 어떤 희망이. 그래서 이거 셀트리온 요거 하나 가지고 네. 아이템 정한 겁니까? 아니 주말에 그 불만이 상당히 아, 가득하시죠. 왜냐면 셀트리온만 다루니까 셀트리온이 삼성도 아니고 왜 이거를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셀트리온이 삼성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들으면 긁힐 수도 있는. 아니, 저 개인적으로 서정진 회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예, 이분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을 못 지킨 게 되게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 그러면 뭐 구라정진? 구라정진으로 우리 부르고 시작합니까? 그래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떤 자리라도 차지했잖아요. 아니, 서정진도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서정진 회장이 코로나 시국에 K백신 만든다고 막 나와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까지 다 홀려놓고는 나중에 네. 우리는 못 만드는데 이러고 회장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스리슬쩍 다시 복귀해서 네. 지금 또 뭐 셀트리온 3사를 합병을 한다는 등 또 무슨 CDMO를 또 하겠다는 등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정진 회장이 2023년이죠. 그러니까 횟수가 바뀌어서 벌써 2년 정도가 됐는데 복귀를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동안 돌아온 이 셀트리온의 2년의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걸까요? 아, 이렇게 얘기하죠. 서정진의 은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서정진의 활동 중단. 서정진은 케이팝 가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연예인인가요? 그렇죠. 일정 기간 활동하고 활동 중단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뭐 대기업의 그런 구조를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이제 살펴보니까 서정진 회장이 주식 부자 2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뭐 회사 겸 또 개인의 어떤 자산 규모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쨌든 2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주가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네. 주가가 장기간 20만 원 아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년간에 뭐 보여준 성과는 없고요. 그럴 그다음에 수밖에 없죠. 네. 그동안은 서정진 회장이 항상 그 활동 중단하기 전에는 네.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계속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서정진 회장의 말을 그렇게 막 크게 신뢰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근거는 뭐였냐면 바이오시밀러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거 가장 빠르게 개발해서 그렇죠. 오리지널리티가 끝나자마자 대비시켜서 시장 장악력을 넓혀 나가는 형태로 가지고 갔었는데 뭐 중간에 이 논란이 있었던 3사의 합병을 통해서 좀 네. 더 회사 가치를 키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성은 못했어요. 우리들이 반대했으니까요. 그거 3사 합병하면 누가 이득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합병이 서정진 필요. 회장 일가가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합병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밀어내기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회사다 보니까 네. 이 회사로 매출을 일부러 떠넘기는 거 아니냐, 팔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유통사 하나 두고 뭔가 실적을 속이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코스닥 1위와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합병까지는 완료를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사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건 뭐 말씀하셨다시피 주제 반대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뭐 소스도 잘한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닥 또 움직인 건 왜 없다. 활동을 중단한 거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연예인들도 이제 좀 휴식 기간이 필요한 그러면 거죠. 또 2년 했으니까 또 활동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올해 신규 사업으로 셀트리온 측에서 이제 CDMO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걸 관련해서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 CDMO 사업을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때는 우리는 그걸 할 계획이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왜 좀 태세 전환을 하게 삼성 됐는지. 바이오로직스가 잘 되잖아요. 주가도 막 올라가고
처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 바이오 산업 한다 그랬을 때 다 비웃었거든요. 왜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 살아있을 때 5대 신수종 사업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5대 신수종 사업에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바이오, 뭐, 헬스케어 뭐 네.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웬일? 이게 웬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롯데도 우리도 할래.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시기에 몇 천억을 투입해가지고 네. 지금 공장도 짓고 막 하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송도가 난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바이오 공장으로. 그러면 서정진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CDMO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네. 서정진 회장은 이제 주가에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돼서 따라한다 100%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 CDMO 산업의 그 지금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 업체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백신 사업이 확 퍼지고 소위 이제 단백질 기반의 바이오 약들이 대거 급증하면서 네. 이 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뻔했거든요. 론자, 후지필름, 그다음에 중국의 우시바이오 정도 이 정도 있었는데 생산 물량은 막 넘쳐나는데 믿고 맡길 만한 회사는 없고 론자 같은 회사는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뭔가 다시 리워드를 가져오기 너무 비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갖고 있던 생산 물량보다 더 많은 캐파를 마구 늘려나가면서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니까 맡겨도 되겠다.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 CDMO 물량이 대거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방향이 달랐어요. 똑같이 바이오 리액터를 만드는데 셀트리온은 다른 회사가 만든 걸 복제해서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은 남들이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삼성은 파운드리란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TSMC가 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였던 거고 우리는 오리지널은 못 만들지만 누구보다 오리지널 비슷하게 빨리 만들어서 따라가겠다라고 한 게 셀트리온의 전략이 달랐는데 지금 이제 우시바이오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시바이오의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우시바이오를 밀어냈을 때 이 영역이 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이쪽 한다는 바이오 시밀러나 CDMO 한다는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서 뭔가 경쟁하려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뒤늦게 뛰어들었다, 전략을 네. 제대로 못 짜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난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 판에 끼어드는 건 저는 뭐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본금이 100억이란 말이죠. 10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CDMO? 지금 엄청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제 셀트리온 뭐 3사를 통합해서 하나의 셀트리온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다시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뭔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기 자본이 100억밖에 들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외부 투자자를 좀 이렇게 유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또 상장 문제가 또 이게 불거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의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사를 통합했을 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3사를 통합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구였죠? 서정진 일가 대주주였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CDMO 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자원을 대거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CDMO 사업은 그렇죠. 장치 산업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도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셀트리온을 운영하고 있는 두 사람 서정진 그리고 동생인 서정수 부회장 이번에 부회장을 승진했죠. 네. 이 두 사람이 계열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계열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 CDMO 사업이 그거를 만들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정진 회장이 굉장한 사람인 건 맞아요. 왜? 그렇게 비난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장 주식 보유자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면 대단히 성공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CDMO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거죠. 네, 지금 뭐 지적할 만한 부분은 국장이 잘 지적을 했는데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우리나라 CDMO에서 뭐 압도적으로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서가고 있고 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 지금 감당 가능한 물량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의 성장은 눈에 보듯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커지겠죠? 네, 네. 우시바이오가 빠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누군가 역할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혼자 다 감당하기엔 큰 물량이다 보니까 네. 이걸 누군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큰 업체가 생긴다는 건 저는 꼭 나쁘게 볼 만한 요소는 아닌데 근데 그 안에 이제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그 대주주의 노림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윤리적 이슈임은 맞다. 네. 그런데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뭐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소위 중소형 CDMO조차도 다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바이오 리액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걸 안 하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 경영진들의 윤리 의식을
논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웅열 코오롱 회장도 명예회장도 티시즌 때문에 그분은 완전 거의 사기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회장 자리도 물러났단 말이죠.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 일가도 IP 판매를 해외 유수의 기업들한테 뭐 1조 막 이렇게 몇천억 이렇게 팔았는데 결국에 그거 다 반납됐잖아요. 근데 그거 올빼미 공시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주주들한테만 손해보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이오가 그렇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윤리의식을 막 이렇게 그 다른 산업처럼 규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막 이렇게 말을 막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그냥 나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K백신 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백신의 역사를 바꾸겠다. 그 나와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백신 기다리고 있다가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랑 이거 뒤늦게 막 들어와가지고 헛겁지고 욕 먹어가면서 그거 막 몇백만 도즈 간신히 웃돈 주고 사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뭐 기억나고요.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뭐 좀 지난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비판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건 맞죠. 다만 뭐 최근에 셀트리온에 여러 가지 뭐 호재성 재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은 좀 바꿨지만 진펜트라라고 해서 네. 솔직히 이 회사는 아직은 다른 쪽 매출보다는 램시마라고 하는 레미케이드의 그 바이오시밀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치고 점유율도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뭐 유럽 쪽에서는 거의 뭐 장악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형을 바꿔서 램시마 SC로 개발한 것도 유럽에서 일본에서 점유율이 뭐 엄청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미국을 못 들었거든요. 램시마 SC가. 근데 이걸 이제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지금 뚫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매출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규모가 조금 미약해서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신 그 윤리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나 그런데 셀트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숫자도 전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멘텀 종목과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아니, 가져야 될 것 서정진이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전 인정을 합니다. 네. 지금 거의 뭐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럼 맨날 무슨 평범한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으라고 삐뚤어져가지고. 아니 그 제가 아까 슬쩍 종이를 봤는데 승진 임원 이 인사를 대문짝만하게 뽑으셔가지고 네. 혹시 아니,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셀트리온에서 승진한 사람들 중에 네네. 이렇게 실력보다 조짐한 사람이 없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네네. 모든 기업들이 승진 인사를 할 때 신상 필벌이라고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오너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로 승진이 결정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염려하면서 본 거죠. 제가 괜히 여쭤본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공격하시고 제가 방어하는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인데 저도 셀트리온 이거 누가 정한 거야 이거? 제가 바이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산다. 삽니다. 근데 전 다뤄볼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이거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이렇게 화면 전환처럼 예. 멘트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요. 바이오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 이어서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셀트리온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업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뭐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좀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피스하고 바이오로직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가 CDMO를 담당하고 있다면 셀트리온이 하는 이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쪽은 에피스 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고 있는 쪽은 이 CDMO 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그 다음에 셀트리온하고 합쳐서 네. 지금 K바이오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시장은 뭐 거의 장악했다라고 봐도 돼요. 네. 뭐 아일리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램시마 SC, 램시마, 허주마 뭐 이런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장악력을 유럽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다만 생각보다 좀 미국이 어려워요. 미국이 FDA를 뚫고 들어가기가 네.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이쪽 시장은 아직 우리가 좀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진펜트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뭐 셀트리온은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IBD라고 해서 뭐 이름도 어려운 병증이기는 한데 여기가 이제 신약 개념은 아니고 네. 셀트리온이 또 개발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에 지금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램시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허주마, 아일리아, 그다음에 뭐 스텔라라, 그다음에 IBD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계속 쭉 준비되고는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거죠. 파이프라인을 계속 준비하고 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주가가 정체된 이유가 백신 이슈가 굉장히 크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매출이 쭉쭉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 한 2년간 매출의 증가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좀 정체가 된. 네, 매출이 정체되면서 이익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였고요. 네. 올해 이제 매출이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셀트리온 합병 이슈 때문에 나타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산업 자체가 뭐 크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올해 이제 기대했던 여러 약들의 추가적인 매출이 올라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뚫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뚫기 쉽지 않은 걸까요? 미국이요?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셀트리온이 그나마 좀 미국에서 아까 진펜트라가 좀 되는 것도 미국에서는 약값이 비싸지면 네. 이번에 보셨잖아요. 돈 많은 청년이 보험회사 아, 사장을 총으로 뒤에서 화끈하게, 쏴서 네. 화끈하게 그냥 네. 사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살해범이 영웅으로 떠오를 정도로 네. 미국에서는 약간 문제가 굉장히 좀 엄청 민감하죠. 심합니다. 병원을 이제 그렇죠.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럼 상황.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해요. 야, 우리는 미국에서는 말이야 좀만 아파도 약을 안 먹어. 그냥 좀 앓고 나. 그거 약값이 비싸서 못 먹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싸면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자꾸 그 음성적으로 약이 유통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못 먹고 그냥 끙끙 앓고 있고 병원도 잘 못 가고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보험이랑 연결돼 있는 이 가격의 문제가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아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의 피살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 약값 문제 때문에 어떤 보험과 그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느냐가 매출 증가의 거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조율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 로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에 직 유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로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약효보다는 누가 더 로비를 잘해서 실제로 그 안으로 진입하고 보험사와 결부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한국 업체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우리가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어줘는 쉽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해서 우리 거 써줘라고 써봐라고, 들어갔을 때는 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뭐 지금 뭐 진펜트라나 이런 것들의 효과는 이미 다 입증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진입이 뭐 보험 문제라든지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 약들이 비쌉니다. 기존에 이제 화학 기반으로 만들었던 약은 약의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이 바이오 약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그냥 나오는 뭐 몇천만 원은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가격이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 아들내미 숙제해주고 그다음에 골프 쳐드리고 그리고 뭐 뒷돈 드리고 바이오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기침이 절로 나오잖아요. 네, 기침을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기침을 하면 이게 잘리지 않을까 아니 싶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서도 많이 바이오가 살아야. 국장이 산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무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을 좀 경제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좀 통과가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고 은근슬쩍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대응 전략을 좀 따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네. 기본적으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이상 중국 업체들이 예전만큼 위용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힘을 쓰긴 어렵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IP 미국에 있는 거대 기업들이 거대 제약사들이 IP 중국에서 사왔을 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막 왕창 사다 놓은 거 아니에요. 문제 안 되려고. 네. 그 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 생물보안법이 안 만들어진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뭐 공장을 만든다 그러는데 네. 공장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재개를 하고 있다던데요? 그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쉽게 거기서 활개칠 수는 없을 가능성이 아. 아주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바이오로 많이 갔던 이유는 결국 가격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론자나 호지필름이 더 잘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갔던 이유는 일단 중국 쪽에 여러 가지 단가가 싸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거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에 전반적인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 노출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우리나라 SK바이오팜 같은 쪽에 일부 뭐 수혜를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이 저는 뭐 100% 끊길 가능성은 없다. 어쨌든 뭐 저가 물량 이런 것들 100%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중요한 건 이게 그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에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래서 뭐 그 흐름 자체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가격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글로벌 상위 10대 제약사가 네. 우리나라나 중국 업체들의 기술을 사가는 거 보면은 네. 이 기술이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냥 입도 선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시장에 나와서 만약에 장악력을 가지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좋으니까 네. 그냥 싼 가격에 일단 전체 계약 금의 한 7% 주고 입도 선매해서 네. 그게 이제 블록버스터로 성공했을 때는 뭐 전체 매출의 몇 % 주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해보고 실패하면 한미약품 그것만 떼고 그냥 다시 버리는 돌려주면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보다 그게 싸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몇 개 계약의 움직임들은 유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삼바 입장에서는 뭐 우시바이오나 이런 중국 바이오 업체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 일단 지금 그 캐파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양 기준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공격적으로 지금 늘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미 규모상에서 우시바이오와 차이나던 부분을 거의 따라잡았고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까 이제 뭐 국장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뭐 100% 가져오는 건 또 아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변수는 뭐냐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CDMO 중에서 좀 작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까지 지금 덩달아서 뭔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국장이 지적했잖아요.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중소업체까지 정말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엄청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삼성 반도체가 안 되면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재용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아빠가 반도체 이렇게 잘 만들어줘 지한테 물려줬는데 반도체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도대체 이재용 회장은 뭐 하는 거냐? 무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파이오가 잘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 얘기하는데 갑자기 삼성도 아니. 네. 왜냐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의 업적입니다. 맞아요. 이재용의 온전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조건 잘 돼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주제를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미래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닌가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되면 이재용의 업적이니까 이재용은 당연히 좋겠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누구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50%씩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가 잘 되면 네. 삼성전자는 화장실 가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주주들이 행복하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되면 삼성전자 주주들이 행복하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좋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월 13일이죠. 최대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라고 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또 메인으로 발표를 또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은 뭐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계약까지 연결되지 않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 메인 트랙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네. 두 회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회사가 결국 이 신약 혹은 뭐 신약에 기반한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에 지속적인 발표를 하고 있고 네. 그와 관련된 뭐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대형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메인 트랙에 올라가서 무언가 하는 업체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성과가 좋았으니까 올해도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2년 동안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셀트리온이 이번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올해 뭐 한 해 내내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이 행사를 즈음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상간에는 셀트리온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 성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블록버스터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블록버스터는 이미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이 전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신약 개발에서 네. 소위 메인 신약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바이오 쪽에 역전의 용사였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전부 뭐냐면 네. 글로벌 상위 10대 제약사와 모두 협업을 맺고 한 것들이 대부분 그게 성공했다는 되게 거죠. 특이한 케이스 아니에요? 이전에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계속 몸부림을 치다가 주저앉은 경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다 메가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만약에 이제 글로벌 메가 캡들과 뭔가 협업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이제 플랫폼 팔아서 돈 번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아직까지 돈이 정말 되지 않았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뭔가 제형 변화라든가 아니면 ADC 같은 그 약물 접합체 같은 걸 팔아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글로벌 업체에 팔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글로벌 제약사와 뭐 빅딜을 하거나 아니면 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시장에서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 기회를 셀트리온이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거 고점이 한 40만 원대인데 그 정도까지의 주가 반등은 뭐 제가 보기 힘들다라고 보고 지금 있고요. 얼마죠? 지금 이제 뭐 18만 원대를 갓 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종목의 올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백신 이슈가 터지기 이전까지 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한 뭐 1조 올리면 네. 3천억의 이익이었다는 거죠. 오,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데. 네, 제조업 분야에서 이 정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년간은 이런 그 영업이익률이 10%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오랜 기간 정체를 보였던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그
비용 이슈가 합병을 하면서 비용 이슈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올해 매출 원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떨어지면서 내년도에 매출은 합병 이슈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PBR과 ROE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네. 하는 그런 주가 산정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까지 거래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지금 자산 가치가 한 8만 원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우리가 한 24만 원 정도로 잡고 올해 개선되는 실적과 이익률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생각보다 쉽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서정진 브랜드에 대한 기관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정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네. 그 전에는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를 해도 욕먹으면서 기관들이 그분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주가를 이렇게 주식을 태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정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셀트리온 주가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기관이 안정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주가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저는 이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실적에서 이익률이 숫자로 회복되는 게 보여줘야 보이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좀 그럴 수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야죠. 그냥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로 떨어진 이 이익률을 30%로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아마도 주가는 뭐 생각보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 서정진 회장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점도 있고 우리가 뭐 계속 좀 약간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 회사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자사주 매입한 게 1조 7천억이에요. 네. 그 중에서 7천억을 소각했습니다. 지금 자사주 그건 매입, 잘했네. 네, 자사주 매입 그건 규모로는 엄청 잘했네. 코스피 전체 2위고요. 자사주 소각 규모로는 고려현처럼 자사주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경영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시네요. 네. 어쨌든 이 서정진 회장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게 주주환원을 하겠다. 근데 이게 주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배당 조선은 이게 영향이 없어요. 배당으로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데 네. 지금 연간 단위로 5,500억 이상 정도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도 유지된다면 그러면 계속적인 주식 소각과 그다음에 주식 매입에 대한 효과로 어느 정도 주식 물량에 대한 감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국장의 희망은 뭐다? 바이오. 바이오다. 네. 네,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고난과 역경 뒤에는 빛이 따라온다라고 하죠. 고난 극복 뒤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던 우리 경제와 기업의 건투를 올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오가 살아야 국장이 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 경제는 불안해 환율은 오르고 기업들은 긴장해 국민의 목소리 커